중국의 한 아나운서의 실수로 중국 대륙이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중국 CCTV 아나운서가 뉴스 생방송 도중에 어떤 충격적인 실수를 했기에 중국 대륙은 물론 한국에까지 난리가 나게 된 걸까요? 과연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중국 전체가 이렇게 술렁이게 된 건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CCTV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장리웨이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방송을 진행하죠. 아침 방송을 위해 해가 뜨기 전 깜깜한 새벽에 출근하게 되는 건 저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피부나 머리 모양에는 문제가 없는지 사소한 것까지도 체크하면서 꼼꼼히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랍니다. 그날도 맑고 시원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죠. 매일 아침 마시는 모닝커피도 빼놓지 않고 챙겼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밤새 새로운 뉴스나 속보가 있는지 국내는 물론 해외 소식도 빠지지 않고 빠르게 훑어보았죠. 늘 같은 나만의 루틴이라 새로울 건 없었죠. 방송 시작을 앞두고 스태프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서 대본을 넘겨주던 동료 기자 샤오밍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한국에 관한 보도네요.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예요. 저는 짧게 끄덕이며 곧 수억 명의 중국 시청자들에게 전할 뉴스 원고를 다시 한번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대본에는 익숙한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 중국 문화에서 유래된 것들을 마치 그들만의 독창적인 것이냥 억지 주장을 하고 있죠.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드라마와 K-팝이 중국 젊은이들을 세뇌시켜 중국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과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사적 갈등, 무역 마찰, 여행객들을 위한 경고 등 중국인이 한국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쳤죠. 거의 10년 동안 저는 데스크 뒤에 앉아 자신감과 권위를 가지고 세계 사건들을 보도해왔어요. 제 일정은 중요한 인터뷰들 가득 차 있으며 저의 의견은 대중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저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편하게 느껴지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뭔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요. 30초 남았어요. 뉴스 진행을 도와주는 스태프분이 외쳤어요. 저는 제 서류를 정돈했어요. 이건 수천 번 해온 저의 습관이죠. 스튜디오 앞의 모니터에서 저는 보도 중에 제 뒤에 재생될 서울의 이미지들을 볼 수 있었어요. 시위하는 군중들, 엄격한 표정의 고위 공직자들, 외교관들 간의 긴장된 만남. 사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모든 것,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 보고서 기사, 그리고 다른 기자들이 말하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수년간 저는 한국인들은 중국 방문객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왔지만 저는 이 주장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20초 남았어요. 스태프분이 다시 말했어요. 저는 제 책상 서랍에 숨겨둔 폴더에 대해 생각했어요.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중국 여행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왔어요. 레스토랑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인터넷 게시물들, 택시 기사들이 더 긴 경로로 주행한다는 이야기들, 거리에서의 공개적인 적대감에 대한 경고들. 이 이야기들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더 강하게 갖도록 했어요. 10초 남았어요. 하지만 바로 어제 뭔가가 바뀌었어요. 저는 칭화대대 관광학과 교수님과 관광 트렌드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광고 시간에 교수님이 저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장리웨이 씨, 당신은 직접 서울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가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한국에 대한 강한 의견을 가지시기 전에 직접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는 조용히 제안했어요. 드디어 방송 시작을 알리는 빨간 불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저는 자동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장리웨이입니다. 오늘 헤드라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를 포함한 여러 뉴스를 읽는 동안 제 목소리는 꽤 안정적이었어요. 저의 내면에는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위험하고 흥미로운 생각이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아나운서로서 한국에 대해 보도해왔지만 정작 제가 한국을 직접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이미지는 간접적인 자료와 타인의 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전달해도 되는 걸까요? 자, 클로징 멘트 갑니다. 스태프의 긴급한 신호가 들렸고
저는 순간 무엇에 이끌렸는지 갑작스런 결심으로 대본을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마무리 인사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한국에 대해 수많은 보도를 했지만 직접 한국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진정한 앵커라면 자신이 전달하는 소식의 진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현실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스튜디오는 일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프로듀서와 동료들의 얼굴에 충격과 당황함이 교차했습니다. 방송 후 제 SNS는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겠다는 저의 결정에 대한 댓글들로 폭발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걱정과 우려, 심지어 비난하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방송 후 저는 다른 사람들이 방송 스튜디오를 나가기 위해 짐을 싸는 동안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샤오밍이 노트북을 팔 아래에 끼고 다가왔어요. 오늘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그의 눈이 놀라움과 걱정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선배님은 항상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샤오밍이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갑자기 결심한 듯 제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년간 그렇게 말해왔어요. 제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야간 관리인 분들이 방송 스튜디오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스튜디오 조명이 우리 주변에서 어두워졌어요. 이 어둠 속에서 저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할 만큼 용기를 내야겠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제가 대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는 혼란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에는 언제 가실 거예요? 곧이요. 제가 용기를 잃기 전에요. 저는 제 확신에 스스로도 놀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스튜디오를 나서면서 익숙한 것들이 보였어요. 과거 뉴스 특집의 포스터들, 유리 케이스 안의 상패들, 모두 제가 말한 이야기들 위에 세워진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직접 경험해서 나온 것일까요? 집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서울행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의심이 제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동안 제 손가락은 지금 예약 버튼 위에 머물렀어요. 만약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수년간 보도해온 적대감을 직면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더 강한 내면의 목소리가 물었어요. 만약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 제가 줄곧 틀렸던 거라면 어쩌지?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3일 후 저는 제 앵커 데스크를 뒤로 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거예요. 수년간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이 어떤지 말해온 사람이 마침내 직접 보게 될 날이 왔어요. 제 평범한 세계가 바뀌려고 했고 조금 겁이 나기도 했어요. 비행기를 예약한 다음 날 아침 다시 의구심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여행 가방을 싸면서 손이 살짝 떨려왔어요. 여행 가방에 카메라, 여행 가이드북, 노트북을 챙겼고 이 여행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한 하나의 단계처럼 느껴졌어요. 한국 여행을 위해 저는 긴급 개인 휴가를 요청했어요. 아나운서국 팀장님이 의아한 눈썹을 올렸지만 따로 별다른 질문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제가 쌓아온 명성으로 최소한 정도의 휴가 요청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듯 했어요. 제가 그의 사무실을 나설 때 저희 방송국의 베테랑 프로듀서인 청멍 씨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는 저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했고 그가 제 뒤로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휴가를 내신다고요? 그의 사무실 벽은 전 세계에서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서울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포함해서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청멍 씨가 말했어요. 그의 침착함이 저에게 진실을 말하게 했어요. 한국에 가요. 저희가 보도하는 것이 현실과 일치 않은지 보고 싶어서요. 저는 그가 놀라거나 아마도 휴가를 승인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신 청멍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약간의 감탄이 있었어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작은 메모지를 집어들고 몇 개의 이름들과 주소를 적었어요. 서울에서 당신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몇몇 연락처를 줄게요. 그가 저에게 메모지를 건네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들을 퍼뜨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최악은 만약 제가 보도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제가 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베이징 공항에는 여행객들로 가득했어요. 서울행 비행기가 안내판에 나타났어요. 서울행 비행기는 정시 출발 예정이에요. 제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여행을 취소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뉴스데스크로 돌아가서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발견하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를 계속 보도할 수 있었죠. 베이징 공항에서 한 가족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린 딸과 그녀의 부모님이었죠. 그 어린 소녀는 한국 여행 안내책에서 한국어 문구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대기구역을 통해 울려 퍼졌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반복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아이의 기쁨을 보는 것은 저를 괜히 부끄럽게 느끼게 했어요. 서울행 항공편 최종 탑승 안내가 나오고 모든 승객은 안내에 따라 출국 게이트로 나와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서서 배낭을 챙겼어요. 게이트를 향하는 저의 다리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출국이 다가올수록 모든 친숙한 것들이 점점 더 멀어지고 제가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듯 했어요. 비행 승무원이 탑승권을 스캔하고 미소 지었어요. 즐거운 서울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탑승 통로가 마치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길처럼 제 앞에 펼쳐졌어요. 통로의 창문에 비친 저의 모습은 의심과 결단력으로 가득 찬 여자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진짜 저일까 궁금했어요. 잠시 동안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멈칫하고 있자 뒤에선 다른 승객이 저를 빤히 보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비행기에 탔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이륙하는 동안 의자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중국 땅을 떠나는 물리적인 감각은 제 감정 상태와 일치했어요. 제가 믿고 있는 세계와 실제 경험 사이의 위험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래로 베이징은 장난감 도시처럼 줄어들다가 구름 담요 아래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가올 앞에는 서울과 제가 그곳에서 발견할 진실들이 있었어요. 만약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과 기대를 가득 안고 창밖으로 끝없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비행기는 순환 고도에서 수평을 유지했어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깜빡 잠들다가를 반복하다가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한국 땅을 밟는 제 첫 발자국이 시작됐어요. 인천공항은 바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넓고 현대적이며 깨끗했어요. 큰 창문들 사이로 자연광이 비치어 들어왔고 중국어는 물론이고 여러 언어로 표기된 디지털 표지판이 여행객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안내했지요. 제가 한국에 예상했던 환영받지 못하는 장소와는 맞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입국 담당 직원이 저의 중국 여권을 보고 보내올 차가운 시선이나 엄격한 질문을 예상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남성은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여권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도장을 바로 찍었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한 후 저를 통과시켰고 심사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쉽게 통과했어요. 짐을 찾으면서 출구를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근처에서 파란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제 몸은 자동으로 긴장됐어요. 교통편 찾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간단하지만 명확한 중국어로 물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냥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녀는 제 혼란을 알아차렸는지 미소를 지으며 여러 언어로 공항 안내라고 쓰여 있는 그녀의 배지를 가리켰어요. 서울로 가는 지하철이 빠르고 좋아요. 그녀는 우리를 티켓 자판기로 안내하고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심지어 어느 정류장이 예약한 호텔과 가장 가까운지도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을 때 그녀는 즐거운 여행을 기원한다며 인사 후 다른 여행객들을 도와주어 갔어요. 서울로 가는 전철은 깨끗하고 빨랐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풍경이 공항 단지에서 도심 지역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도시는 점차 모습을 드러냈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효율적인 고속도로들 그리고 현대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고대 궁궐들이 모습이 보였어요. 호텔에서 직원들은 저를 친절하게 맞이했어요. 프론트 데스크의 젊은 여성은 기본적인 중국어로 말했어요. 한국이 첫 방문이신가요? 그녀는 체크인을 처리하면서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지도에 여러 위치를 표시했어요. 이곳들은 꼭 방문해 보세요.
여기 좋은 한국 음식 있어요. 그녀는 우리 호텔 근처에 거리를 동그라미 치며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중국인들도 자주 오는 관광지라서 그런 건가? 그토록 많이 듣던 적대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짐을 풀고 나서 주변을 탐험하고 점심 먹을 곳을 찾기로 결정했어요. 거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붐비고 식당과 쇼핑몰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저는 메뉴에 사진이 있는 작은 식당을 찾아 주문할 음식을 가리켰어요. 음식은 빠르게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밥. 그리고 여러 작은 반찬들이 있어요. 제가 실수로 숟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종업원은 즉시 새 것을 가져와 제 그릇 옆에 놓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시선도 없었고 나쁜 서비스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적인 친절함이 있어요. 식당에서 나와 제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다가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묻고 심지어 목적지까지 같이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때는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미소로 소통하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에서 만난 낯선 이의 친절은 특별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카페가 많고 특히 각자의 개성을 살린 카페들이 골목골목 숨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서울의 성수동에서 찾았던 작은 카페는 직접 커피콩을 로스팅하고 바리스타가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친절히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커피가 인기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고 정성이 담긴 모습은 정말 특별했어요. 카페의 특별하고 아늑한 공간을 기억하려 여기저기 사진도 찍고 내일 일정을 검색하기도 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죠. 나갈 준비를 하고 특히 향이 좋았던 커피콩 구입을 위해 설명을 들어가며 신중하게 커피콩을 골랐어요. 계산을 하려는데 가방에 있어야 할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갑에는 여권과 신분증, 카드는 물론 호텔 마스터키도 들어있어서 눈앞이 캄캄해졌죠. 갑자기 한국 방문에 대한 잊고 있었던 두려움과 중국 뉴스에서 보았던 강도 기사가 떠오르면서 머리까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어디 떨어뜨렸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순간 제가 앉았던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진 지갑을 발견했어요. 정신없이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안을 확인해보니 카드, 신분증 등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안도감이 다른 감정과 함께 저를 가득 채웠어요. 제 의심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저는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분실한 지갑을 그대로 돌려받았고 한 번은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운전기사가 직접 경찰서에 맡겨주셔서 되찾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방문객인 저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인이나 그 밖의 외국인에게도 모든 한국인은 친절과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서울 지하철을 탔을 때 시간표와 정확한 도착 시간에 놀랐습니다. 또한 하나의 패스카드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하고 편안하고 알기 쉬운 어플과의 연동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아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에서 한국의 세심함과 시스템이 스마트하고 체계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멍 씨에게 받은 연락처로 서울의 주요 방송사 프로듀서와 미팅을 잡았어요. 김정훈 선임 프로듀서라고 소개한 그는 제가 한국에 대해 보도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중국에 대해 보도하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는 중국과 한국 미디어 모두 서로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통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고, 저 또한 공감하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역사 문제와 무역 분쟁, 문화적 오해를 둘러싼 논쟁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중국의 한한령과 같은 조치나 한국의 역사교과서 논쟁, 문화 콘텐츠 표절 논란 등은 양국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시청률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아주 일부분의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정치적, 역사적 갈등과 상관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보도를 하면 좋을까? 숙소로 돌아와 찬찬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대신 화합과 상생의 가능성을 보도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최근 한중 합작 영화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제가 직접 영화 제작진을 만나 양국 문화가 어떻게 만나 새롭고 멋진 콘텐츠를 탄생시켰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생생히 전달해드리면 어떨까요?
또한 서울과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힘을 모은 친환경 아이디어 캠프 현장을 다녀오는 거예요.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젊은 세대가 협력하는 모습을 전하고 희망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 또한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로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도는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 기자로 활동하던 때의 다짐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기자는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자이다. 어떤 권력과 편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의와 거짓에는 단호히 맞서며 사회적 약자와 침묵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기자는 진실을 전할 의무를 가졌기에 어떤 유혹이나 압력 앞에서도 펜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진실 앞에 겸손하며 오류 앞에 용감하게 책임질 줄 아는 청렴하고 성실한 언론인이 될 것을 다짐한다. 세상이 외면하는 곳일지라도 묵묵히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담아내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편향되지 않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이것이 기자로서 내가 가슴에 새긴 불변의 약속이며 결코 흔들리지 않을 나의 다짐이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뉴스데스크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이상 편견이 아닌 진실만을 전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제 솔직한 고백과 진정성 있는 보도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진정한 언론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한국과 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보도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의 인생을 바꾸었고 한중 관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해와 갈등을 뒤로하고 솔직함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이 중국 기자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연 제보도 받고 있으니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